경회로는 연못 위에 주성된 누각입니다.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다고요? 뭐 연회뿐 아니라 과거 시험 합격자들을 이제 격려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외국에서 이제 사시냐면 이제 면담하기도 하고, 또 뭐 연회도 하고, 또 때로는 비가 너무 가물 때, 안 와서 가물 때는 기우제도 지내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실용적이고도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상당히 그 규모가 큰 목조로 된 우리의 그 정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경회로라는 것은 잘 보시면 이렇게 다 연못에 건물이 다 이렇게 비쳐요. 비치죠. 또 달빛에도 다 비쳐요. 그래서 일본의 그 유구의 사신이 와서 제일 조선 왕조의 가장 절경의 경관이 경회로다. 달빛에 비치는 이 경회로의 모습이 아주 장관이라고 그렇게까지 극찬을 했어요. 이 여기에 지붕에 보면 쭉 그 용두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쭉 내려오는 손오공 잡상이라는 잡상이 있어요. 쪼르륵 있죠. 손오공의 행렬이야. 삼장법사, 마살, 뭐 저팔계 이런 잡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조를 통치를 하다 보면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난관들을 손오공의 지혜로 극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잡상들이 배치되는데, 경회로가 제일 많은 잡상의 수가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연못에 저기에 이제 섬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렇게 연못은 고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섬을 이렇게 놓으면 물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썩는 거를 또 방지하는 과학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전통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고종이 건천궁을 지을 때 후원의 연못 한가운데 인공의 섬을 만들어서 육각형 정자를 지었는데요. 이거를 바로 향원정이라고 합니다. 향원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그 원래 이제 향원정은 향기는 멀리 갈수록 그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널리 또 멀리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뜻이 있는데, 바로 임금의 일종의 독서실이라고 보면 돼요. 바로 뒤에 건천궁이 그 거처 아니에요? 거기 거처하시면서 요 향원정에 와서 머리도 식히시고, 그래서 여기도 아까 경회로보다는 좀 자그맣지만 또 아담하면서도 정겨운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임금께서 뭔가 새로운 재충전을 하시는 곳이기도 하다는 데서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가 들어온 곳이 건천궁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여기가 우리나라 전기의 발상지예요. 바로 이 물이 열상진원이라고 이제 북악의 물을 끌어들여서 이제 연못 속으로 흘러내려가는 건데, 우선 건천궁에 전등이 켜지고, 그리고 이제 경복궁 전각마다 260개의 전등이 켜지게 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때 너무 이제 수력의 힘이 약하니까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그때 일설이 건달불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그때는 이제 이 기술이 시작 단계니까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지만 전등이 처음 들어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복제는 고종 황제의 서재로 쓰이던 공간이죠. 원래는 파루정, 헙길당과 함께 창덕궁 함령전에 별당으로 지어졌는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주인 따라서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집옥제라는 것은 옥같이 보배로운 것을 모아놓은 곳이다. 그게 책이에요. 가장 옥 같은 보배는 책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모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종 황제께서 1881년에 이제 원래는 왕실 도서관을 그 창덕궁에 세웠다가 1891년에 이제 완전히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도서를 보관했는데 1907년에 고종 황제께서 강제 퇴위당하시잖아요. 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어떤 자긍심,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일제가나 뭐 중국이나 외세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지식의 나라고 문화의 나라다. 해가지고 이 지복제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황실 도서관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1908년에 퇴위는 당하셨어도. 네. 그러다가 그 꿈이 1910년에 이제 식민지화가 강제되면서 이게 조금은 중단됐다가 그래도 그 의기를 놓지 않고 1918년에 창경궁에다가 장서각이라는 왕실 도서관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있던 그 옛날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장서각이 이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서각에는 12만 권의 왕실 도서와 5만 권의 문중에서 기증기탁한 도서 해서 약 17만 권의 장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파루정은 아주 좋은 정자 모양으로 돼 있고, 네. 요게 이제 협길당은 이제 거처하는 곳이고, 그래서 바로 건천궁이 바로 옆이잖아요.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독서도 하고 열람도 하시고 또 향원정에 가서도 또 휴식하시면서 독서도 하는 그런 어떤 지식이 전파되는 공간이에요. 예. 네, 고종하면 명성황후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곳 오코루에 얽힌 슬픈 사연이 있다고요? 네, 바로 이곳이 경복궁의 끝자락인 건천궁의 안채인 명성황후께서 거처하시던 곳인데 바로 오코루 앞입니다. 명성황후께서 시해를 당하셨던 곳이에요. 명성황후께서는 1851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고종임금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종 황제의 가장 최고 참모로서의 역할을 했고 매우 총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면서 가장 열강의 외세 침투 중에서는 반일주의가 철저하시던 분이에요. 일본의 위세가 강할 때 일본이 뭐 철도 있건 광산 있건 뭐 전선 있건 하면서 많은 이권을 독차지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명성황후가 그걸 견제하는 역할을 해서 러시아도 끌어들이고 삼국도 끌어들여,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일본을 견제하니까 일본이 이 다 잡은 고기를 명성황후 때문에 놓치게 됐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이제 명성황후를 제거할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미우라라고 무관 출신을 외교 공사로 보내가지고 이제 명성황후 시해의 작전 계획을 짜는 거예요. 네. 낭인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D-Day가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에 동이 트기 전이니까 좀 아주 다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깜깜한 암흑 칠흑은 아니란 말이죠. 경복궁 앞에서 이제 수비하던 홍계운이라는 명성황후를 이모군란때 업어서 구해준 그런 그 측근이 있어요. 신복이죠. 그래서 홍계운을 거기서 즉사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의 옷을 다시 바꿔 입고 일본인 낭인패들이 엄청난 숫자가 여기까지 건천궁까지 들이닥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진이 없으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고종 황제께 명성황후 찾아내라. 또 순종 왕세자께 명성황후를 찾아내라면서 막 머리채도 흔들고 가슴을 밀어 제킬 때 누가 명성황후를 가리켜 주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 건령하 이 오코루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자다가 깬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정보를 갖고는 궁녀 틈에 궁녀 복장을 입고 같이 이제 숨어 있던 건데 일본인들이 보니까
그래도 자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자태가 다르니까 명성황후를 이제 붙잡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니다 하고 막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아니다 한 거는 바로 명성황후 맞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마당으로 끌어내서 칼로 그야말로 어깨, 가슴 뭐 이런 데를 다 치면서 결국 시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중 궁궐까지 들어와서 일본인 깡패, 이 낭인 패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오래된 계획을 짜고 들어왔다는 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침략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려면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인류의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1910년에 일제 식민지로 우리가 꺾어졌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어떤 우리가 역사적으로 갖추온 저력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35년 만에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고 그리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세계 거의 1등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우리 역사의 힘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경복궁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둘러본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우리의 민족적인 그런 정신들을 함께 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전통시대의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조화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경건한 그런 정신과 지혜를 다시 찾고 미래를 희망차게 펼쳐가는 또 다른 힘을 얻지 않았는가 그런 보람을 가지고 오늘 이 여행 플러스의 이런 경복궁 답사를 마치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배용 총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